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4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2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신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신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죠.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경금은 7번째, 오늘 신은 8번째가 되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 금이 되는 것이죠. 어저께 경금도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도 금에 해당이 되고요. 신도 금에 해당이 돼서 경금, 신금 구분할 수 있는데,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다라고 했고, 오늘 신금은 양의 대위되는 개념이죠.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에 대한 특징이 같은 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쇠라든가 무쇠 같은 거 아니면 강철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했죠. 금생수,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금이라고 하는 역할은 또 목을 극하는 역할, 금극목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 할 수 있는 것, 생하는 역할과 극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금이 약했을 때는 토의 생을 받죠. 토생금에서 금이 약할 때는 인성인 토의 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에다가 생을 받는 것. 그래서 일간금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내지는 일간금이 어떤 계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법이 다른데, 이거를 다시 이제 양으로 나눴을 때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일간 자체의 특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경금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것 아니면 무쇠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요 금은 뭐예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또 미적인 것 아니면 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얘는 보석 같은 거 있죠? 주얼리 같은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반지, 결혼 반지, 손목 시계, 예물 시계 같은 거, 요즘 뭐 결혼할 때 예물을 그냥 거의 간소화하는 그러한 손목 시계를 요즘 이렇게 많이 안 차고 다니죠.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이라든가 삐삐가 있기 전에, 삐삐를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삐삐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졸업 선물로 이제 손목시계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는데, 삐삐가 생기고 특히 이제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손목시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요즘은 다시 복고풍으로 가서 이제 약간 유명한 유명 회사 제품, 이제 손목시계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손목시계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어디 가도 시계가 있고 핸드폰을 보면 바로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손목시계에 대한 어떤 수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썼던 손목시계 같은 거 있죠. 예물시계로 하면 다 좋겠네요. 예물시계, 이런 것들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금은 느낌이 어떤 거에 원철 같은 개념이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바로 그런 철광석 같은 개념이고, 불순물이 좀 섞여져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그 다음에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보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예를 들어서 금은 보화 같은 어떤 원석을 캐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거를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신금이 다시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예물시계 같은 경우는 불로 달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순금 같은 경우는 불로 녹여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은 불로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용도보다는 다시 원래의 그냥 골드바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의 경금으로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신금으로서 만들어진 반지, 예물 반지 같은 것으로서의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관성인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은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 도세주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안경 같은 거 있죠. 안경도 이제 쓰다 보면 안경 렌즈 같은 것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손으로 잘못 만지면 이제 지문이 묻고요. 또 여러 가지 먼지가 끼거나 하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 같은 거라든가 안경 닦는 이제 세정제를 뿌려 가지고 다시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죠. 그게 바로 신금을 갖다가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 내지는 반지라든가 귀금속 같은 거를 광약을 가지고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서 아름다운 광채가 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신금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용도, 정화의 쓰임이 드러나기 위해서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신금이 임수를 쓰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쓰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 정화를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은금인 신금이 임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간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작가로서 등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 문학 세계에서 글을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글 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직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전투병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저기 UFC라고 하는 격투하는 그런 데 보내게 되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싸움을 잘하고 싸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UFC 가는 거고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강단에 서거나 문단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료 계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적성 검사를 하고 MBTI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의 최대한의 적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서 이 아이의 적성을 갖다가 재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일간이 신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라고 하지만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때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계절 안에는 뭐냐면 왕쇠의 개념하고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계절이 추우냐 더우냐, 다른 말로 한난 조습을 말하는 겁니다.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를 말하는 것이고,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냐 아니면 습하냐를 놓고 말하는 것인데,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 되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유유적절한 것이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거죠. 엄동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엄동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죠. 춥다. 자, 한난에서 뭐예요? 한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자월은 한난이라고 하는 한열의 개념에서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뜻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반대로 뜨거운 것을 서늘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반대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에는 수가 있어서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해자축월에는 연탄난로라든가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오미월에는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조후라고 하는 것인데, 자월은 엄동설한 한열의 개념에서 매우 춥기 때문에 조후, 화가 있어 줘야 된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충분하게 조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병화 딸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해자축월에는 간지로, 천간지지로 화가 한 3점 정도,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으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 화가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 주어야지만 충분한 조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지에 뭐 사화 하나 내지는 오화 하나 내지는 천간에 병화 하나 딸랑 있으면 이거는 충분한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못이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월은 수왕절이 되죠. 수왕절.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가장 어떤 계절? 가장 수가 왕한 계절.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해자축월 동절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땅도 얼고 물도 얼고 천하 만물이 다 얼게 되고요. 천하 만물이 다 얼게 되면 생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왕한 그런 계절. 그 다음에 수가 왕한 반면 화토는 이때는 절지 태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고요. 또 금은 자월이면 이때가 사지가 되죠. 금도 세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당연히 화도 약하게 되는 거고요.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도 약해진다. 그래서 월령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추해내서 그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엄청 추울 때 일간 자체가 약할 태어났죠. 그래서 자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신약하다. 그 다음에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개념.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한습하다, 춥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물론 화가 정화도 있겠지만 특히나 병화로서 조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있어야 되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 주어서 병화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집니다.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이 자월이 되면 금한수냉이라고 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됩니다. 금도 차갑고 물이 얼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죠. 근데 이때 병화가 있게 되면은 금은 따뜻해지고 금난수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게 되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물이 녹아야지만, 물은 만물의 근원이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물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따뜻해져야지만 만물이 안에 가지고 있던 축적된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해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견겁제로서 일간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할 때는 인성인 토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기겁인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과 같은
같은 예문식계 같은 이런 개념인데 토가 있게 되면 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신금이 매금되거나 아니면 신금이 오금이 돼서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데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신금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좋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신유 이렇게 돼가지고 일간 신금이 지지로 이렇게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 이렇게 병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인 이렇게 됐을 때 하게 되면 아니면 병오도 괜찮지만 병호가 됐을 때는 좌우축이 되기 때문에 병이 이렇게 되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일간도 세력이 있고 병화도 세력이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마지막에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우도 됐죠. 일간도 약하지 않죠. 상관이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하죠. 완벽한 100% 완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신금이 좌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배합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금난수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신금을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임수가 있어서 이렇게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좌월의 신금이 신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좌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이 될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음대 음의 관계가 될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생수 하죠. 그래서 이 금생수인데 금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수는 월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이 수가 되죠. 아생자, 일간이 생하는 것이 수가 되니까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으로 돼서 음양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어저께 경금이 좌월에 태어났을 것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아니면 음대 양이 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좌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신금이 좌월에 태어나서 음대 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식신격이 된다. 신격이 된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경금이 좌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좌월에 태어나게 되면 좌월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가 과다하다, 설기 과다하다 내지는 설기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설기태가 설기과다, 뭐하다 신약하다가 정답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기후가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비경겁제인 신금 유금 하다못해 지지로 축토 정도의 신금이 뿌리를 얻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임수를 얻게 되면 사주의 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금 입장에서 축은 인성이죠. 저거는 인성인데 저거는 어떤 인성?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에 축중 안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축의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축토만 있었을 때는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월지가 자수이기 때문에 자축합 토가 아니라 월령 자체가 수왕절인 자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축합 뭘로 본다? 물로 본다. 자축합 수로 본다. 그래서 축토의 기운이 많이 수 쪽으로 빨려가기 때문에 토로서 이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엄동서라는 자월의 축토는 뭐예요? 동토,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동토는 금을 생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얼어 있으면 생금이 잘 되지 않죠. 습토, 마른 땅도 생금이 안 되지만 언 땅도 뭐죠?
생금이 되지 않는다. 월간에는 이렇게 경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는 신금이 있어서 다시 또 일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이 경금 신금도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은 아무리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 힘이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에 하다못해 뿌리 하나라도 뿌리가 있어야지 힘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힘을 쓰는 것이지, 발이 허공에 떠 있을 때는 뭐예요? 힘을 쓰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물 바다 위에 떠가지고 물건을 드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천간에 있는데 지지에 뿔이 통근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것이고요. 이렇게 미근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금 같은 것을 통근했다라고 하면 이 금은 굉장히 강한 것이지만, 이것이 아니고 축, 자축, 합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거는 뭐예요? 금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왕하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해수였다라고 하면 저 천간에 있는 금들은 어떤 금들? 천간에 부로 되어 있는 금들이기 때문에 개수만 3개였을 뿐이지 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조금 축토가 있어서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축합 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금의 기운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지에는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서 뭘 할 수 있다? 신금을 도세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역시나 자월에 해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축토까지 봤다. 이건 뭐죠? 해자축 뭐예요? 방합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사주가 뭐가 왕하다? 수왕절인 자월에 수가, 이거는 수가 퇴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기가 더욱 많아진다. 이걸 갖다가 일간이 왕하다라고, 금이 왕하다, 수보다 금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사람들은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래요. 해수 하나, 수 2개지만은 자, 금은 뭐예요? 1개, 2개, 3개에다가 토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거의 4대 2의 수준이다라고 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월등하게 거의 80대 20, 8대 2 정도로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를 어떻게 잘 보느냐, 한야를 어떻게 잘 보느냐가 사주를 볼 때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일간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신약 정도, 물론 신약입니다만은 신금이 은금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해서 금난순행한 것을 금난순행한 국세로 바꿔, 금난수온이죠. 수온한 그러한 국세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시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축토를 봐서 신금이 뿌리를 내릴 것 같았는데 자월의 해자 쪽 방합을 완전하게 이렇게 구전하고 있죠. 수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금이 3개 있다고 해서 금이 왕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고, 수가 자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동설안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운은 크게 하강한다.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 국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국세는 한습이 가중돼서, 쉽게 말하면 남극 대륙의 영하 50도, 60도까지 내려가서 엄청난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저 위쪽은 지금 영하 10도, 20도, 40도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요. 지금 일본도 좀 엄청난 한파에 눈보라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역대급, 경보급 눈보라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월 1일까지 아주 엄청난 눈이 온다고 하죠. 바로 이런 국세가 뭐예요? 그러한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국세인 것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쌓인 눈을 녹여줘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있겠죠. 여기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경인시 정도 볼 수,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사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 갑옷이 오중정화를 쓸 수가 있겠고, 을미의 미중정화는 저는 미중정화를 화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토라고 보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병화 투출, 정화 투출 되어 있죠. 술중정화도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좋은지 나쁜지. 경인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인시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 경인시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화를 얘기할 때는 인중병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해제축도 되지만은 인중병화를 쓸 수 있죠. 수가 많으면 많다 하더라도 인중간목으로 왕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목의 입장에서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병조화가 청화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욱 아름다운 국세가 되겠지만은 인중병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에는 간지로 3점 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지만은 인중병화라고 하는 불씨를 얻고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이 개사시는 뭐가 문제다? 그렇죠. 일지에 있는 해수하고 그 다음에 희지에 있는 사하고 사해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있는데 깨져버린 거하고 같죠. 차라리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죠. 희망고문, 희망고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희망고문 뭐예요?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중병화를 가지고 조우할 수 있다고 계속 하지만 왕수에서 깨져버렸고요. 위에서 비 내리고 있잖아요. 이 사화는 거의 내가 웬만하면은 있으면 쓸 수 있다, 운기라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거는 거의 깨져서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쓰려고 하면 갑옷이 정도, 물론 인중병화가 좋으냐 아니면 오중정화가 좋으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뭐 어느 것도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오중 정화를 얻고 간목이 있게 되면 차라리 간목이 투출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경인시보다는 갑오시가 낫죠. 생시로 보더라도 인시는 새벽이라 춥습니다만은 오시는 한낮이죠. 그나마 조후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시라고 하는 시보다는 오시가 월등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좌우상충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수가 많아서 금수가 많아서 그의 기운이 오화를 갖다가 좀 위축시키는 그런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충이 돼서 사이충이 되듯이 좌우충이 돼서 자수가 오화를 깨지는 못합니다. 자축합, 해자축, 물론 방합은 합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건 자축합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수하고 우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유시 정화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하나만 써놓고 보게 되면 병신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것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병화로 조후하지 않는 것, 금이 얼고 수가 얼면 금은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병화가 뭐 임수에 의해서 개수에서 파극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이 병화가 살아나면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